안녕하세요. 서정대학교 간호학과 아동간호학 교수 최경원입니다. 오늘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성장과 발달에 대해서 용어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성장과 발달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걸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세포가 분열된다거나 단백질이 합성되면서 실제적으로 세포의 수나 크기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장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쉬운 예로는 우리 키나 체중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성장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양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발달이라는 것은 양적 변화를 보이는 성장에 비해서 질적 변화를 보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발달이라는 것은 어떠한 역량이나 능력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성숙하는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은 질적 변화를 의미하고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는 누워있는 아이들이 설 수 있다거나 또는 뛰어다닐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질적 변화 발달의 아주 중요한 예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 발달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주요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주요 이론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이드 성심리학적 발달에 대한 이론을 제시했고요. 에릭슨, 피아제, 콜버그, 파울러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성장 발달과 관련된 이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점점 똘똘해지고 많은 것을 배우는 그런 것에서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성장 발달하는가 하는 똘똘한 아기를 키우는 그러한 노하우들이 많이 들어있는 이론이고요. 에릭슨은 심리 사회적 발달을 주장한 그러한 이론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와 또 발달을 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발달을 하기 위한 과업이 있다. 그래서 디벨로프먼탈 태스크란 얘기를 하고요. 태스크라는 건 우리가 쉽게 과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부터 얘네들은 성장을 잘하기 위해서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 과제는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걸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릭슨은 심리적으로 어떠한 중요한 정서를 수용하고 성장시켜 놔야지 점차 커가면서 사회적으로 교류가 잘 되는 건강한 어른이 된다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게 에릭슨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에릭슨은 첫 번째 단계는 태어나서 출생해서 1세까지를 우리는 신뢰감을 얻어야 한다라고 에릭슨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신뢰감이 얻어지지 못한 아이는 상대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신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서 1세라 함은 우리나라 문화로 봤을 때는 돌잔치하는 시기를 얘기합니다. 돌잔치하는 시기까지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모아 애착이 기본이 됩니다. 그 모아 애착이라는 거는 엄마와 아이가 세상에 둘도 없이 떨어질 수 없는 사이를 만들어 놓는 걸 모아 애착이라고 하겠죠. 자, 모아 애착이 잘 되면 신뢰감 형성이 잘 된다,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모아 애착이 잘 되고 신뢰감 형성이 잘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엄마가 아이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내용은 일관되게, 그러니까 늘 한결같이 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일관되게 아이의 요구를 잘 들어주고 아주 사랑스러운 케어를 해줄 때 아이는 세상은 안전하다, 믿을 만한 곳이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곳을 배운다는 것, 곳이라고 배운다는 것은 이거는 신뢰감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런 신뢰감이 형성된다면 아이는 나중에 다음 단계에서 발달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든든한 아이만의 자산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1세까지 영아기 때는 아이들이 신뢰감을 형성해야 된다라고 에릭슨은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자율성 대 수치심을 얻어내는 그러한 시기이다. 그러면 이때는 1세부터 3세까지를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 유학이라는 것은 자율성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율성이라는 거는 스스로 해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신뢰감이 많은 아이로 키웠어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조금 나이가 더 들어서 이제 1살이 넘어가는 시점에는 아이는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체와 환경을 스스로 조절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스스로 시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아이가 혼자서 옷을 입으려고 하는 그림이 보이고 있죠. 자, 이때 우리는 엄마와 아이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어떤 갈등을 하게 되냐면 특히나 깔끔이 엄마들은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늘 어렸을 적에 먹여주던 대로 그냥 엄마가 떠주면 아이가 야무지게 먹기만 하면 되는 그거를 원하죠. 왜? 아이 스스로 먹으면 얼굴에 묻히고 옷에 흘리고 또 식탁에 흘리고 이런 것들을 엄마는 또 두 번 일을 하기 싫으니까 아이에게 그거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아이는 그거랑 상관없이 나는 자율성을 획득해야 되는 시기라는 걸 아이가 본성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항상 2살부터 이 시기에 미운 3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뭐든지 내가 하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엄마가 뭘 하라 그러면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이 자율성을 성취해야 되는 이 시기를 우리는 노노 에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든지 싫다고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밥 먹을 때나 옷 입을 때나 아이가 스스로 하게 해주는데 엄마들은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는 아이가 스스로 그거를 해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데 어머니들은 아이를 자율성이 강한 독립적인 아이로 성장시킬 것이냐,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많은 아이로 성장시킬 것이냐, 이 시기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하는 태도에서 엄마가 깔끔을 주장하고 청결을 주장하는 엄마는 아이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가 이러한 환경에서 자기가 주장하는 거를 계속 주장할 수가 없고 엄마의 의견에 동의하는 아이가 돼버리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아이들은 나중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갔을 때 다른 친구들은 다 간식도 잘 먹고 또 점심도 잘 먹는데 이 아이는 기회를 얻지 못했고 연습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자꾸 흘리면서 친구들 사이에 밥 흘리면서 먹는 친구라고 인식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살부터 3살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아이가 자율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그럽게 여유롭게 아이 스스로 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대학교 간호학과 최경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JPS, be the power of the world.